안녕하세요. 예, 저는 시사 일본어학원에서 JLPT N2를 가르치고 있는 강경희 강사입니다. 오늘은 JLPT 공식 문제로 여러분이 아무리 외워도 머리에 잘 안 들어가는 그 한자 부분, 한자 어휘 부분에 그 언어 지식 파트에서 한자 어휘는 30문제에 해당하는데요. 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, 히라가나 고르기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라가나 고르기라고 하죠. 발음 고르기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면서 그 설명도 할 거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살짝 요령으로 어떻게 풀어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어 지식 부분은 암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. 그게 첫 번째 전제고,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하실 때 살짝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외울 수 있는가, 또 시험 문제를 많이 좀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, 이런 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전제는 항상 많이 외워야 된다. 많이 외운 상태로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부분은 계속 강조를 제가 하겠습니다. 문제를 볼게요. 일단 1번 문제를 여러분이 잠깐 풀어보시겠습니다. 네, 문제를 볼게요. 저는 수업 시간에 그 문제도 질문도 정확히 읽으라고 얘기하고 발음을 꼭 해보라고 하는 편이에요. 그 이유는 이제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문법 문제라든가 독해 문제라든가 그런 걸 풀 때도 발음도 해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은근히 이제 여러분이 조사를 약간 등한시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사를 정확히 읽다 보면은 저 질문 안에도 답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집어넣는 정확히 그것만 보시지 말고 질문도 잘 해석을 하시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, 그래서 발음을 많이 해보시라고 하거든요. 특히 이런 히라가나 고르는 문제의 경우는 평상시에 발음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보통은 쓰시면서 많이 공부만 하시는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발음을 계속 입으로 하시다 보면 청해에도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, 그러니까 실제 머리에 외우지 않았던 발음을 그 발음하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특히 한국음으로 이렇게 맞추는 음들 있잖아요. 1번 문제 같은 이런 경우는 한국음과 비슷한 걸 찾는 거기 때문에,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는 평상시에 많이 읽어보시면 적어도 선택지 중에 두 개는 제거할 수 있다.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두 개는 빼세요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런 방법이 살짝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는 자기 혼자 공부하시고 이럴 때 많이 생각하시면서 발음을 좀 웬만하면 하시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자, 1번 문제를 보실게요. 질문을 한번 볼게요. 센세니 나니나니나 시료 미세 때 이따다 있다. 이렇게 써 있어요.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 센세니라고 써 있는데 보통 여기를 한테라고 많이 해석을 하세요. 그럼 여기를 정말 직역하면 센세한테 자료를 보여받았다. 되게 이상한 해석이 되는데 이 때 있다다 있다 이런 부분도 은근히 중요한 문법인데요.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때 뭐라우나 때 있다다끄는 너무 직역을 하지 마시고 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뭐뭐 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. 그렇게 외우시는 게 청해에도 일단 도움이 돼요. 너무 봤다로 하시면 순간적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. 머리에. 그걸 해석을 하시면 선생님이 귀중한 자료를 보여주셨다가 돼요. 그러면 저 우리나라 발음이 귀중이 됩니다. 우리나라 발음을 할 줄 아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해요. 귀중이에요. 제가 수업 때도 저 무거울 중자가 시험에 나올 경우 좀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발음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선택지도 지으하고 초로 나눠져 있죠. 솔직히 어렵긴 해요. 그러면 일단 귀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초금이 있는데 이런 귀 발음은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. 그 이제 수업 때 많이 설명하는데 이건 뺍니다. 적어도 두 개는 빼고 시작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때 무거울 중자 들어가는 모든 발음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주로 잘 쓰는 주다이, 주요 이런 주 발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런 귀중이나 체중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저 귀중은 키초라고 읽어요. 평상시에 발음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. 평상시에. 그게 답이 2번이 됩니다.
맞으셨나요? 뭐 외워서 원래 이 단어를 다 알고 시험장에 가시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발음은 불가능하다. 또 한자를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게 생깁니다. 4개 중에 이 발음은 될 수 없다.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는 것도 되게 실력 중에 하나죠. 자,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. 풀어보시겠습니다. 네. 자, 읽어볼까요? 선어 하나씩 여기 있대, 덧대모, 나니나니 또 오모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뭐라고 생각했다. 일단 우리나라 발음을 보시면 저것은 괴짜죠. 뭐 괴상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러는 반드시 나오는데요. 선택지가 다 히라가나로 나오는 이용용사를 묻는 문제가 항상 출제돼요. 솔직히 말해서 원래 외우고 가야 되는 그 이용용사죠. 이용용사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이런 오가시라든가 쿠야시 같은 단어는 수업 때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로 사실은 수업 때 가야 돼요. 그래서 오가시는 많이 쓰는 거죠. 뭐예요? 오가시네, 이상하다 또는 우습다 해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구야시는 졌을 때, 구야시 분하다. 저는 수업 때 이걸 감정을 넣어서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졌을 때 쓴다. 게임 같은 거 할 때 구야시 퀴즈 프로에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이거 오가시네, 되게 이상하다. 이 두 개는 아마 빼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1번에 있는 문화시가 약간 어려운데요. 문화시는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. 문화시. 그래서 정답은 아야시가 됩니다. 뭐 괴상하다로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수상하다. 뭐 이상하다 해석도 가능하긴 해요. 근데 여기 이상하다를 그래서 낸 것 같은데 구분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상하다. 이것은 수상하다. 이런 해석입니다. 네.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5문제가 출제됩니다. 1번에서 5번이 발음을 고르는 건데 5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보통 한국음과 비슷한 걸 고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쓰는 것도 중요한데 발음을 자꾸 하시면서 자기 발음대로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 발음을 자기가 고치질 못하기 때문에 저는 수업 때 이제 쪽지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. 주관식인데 자기는 외웠다고 생각해도 이상하게 다른 발음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. 그것은 자기 발음과 쓰는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자기가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치라고 얘기를 해요. 그게 단순히 하나하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몇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그렇게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요령이 어느 정도 생겨요.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국 발음으로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고요. 지금 1번만 풀었지만 5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한국음으로 고르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상시에 발음을 많이 하시는 걸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제는 항상 많이 외워야 된다.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. 이 문자의 부분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특히 이 부분은 쓰면서 발음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풀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